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연이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8.25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넷플릭스까지도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지표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미국의 9월 산업 생산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요. 이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제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신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소비 활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호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장 10시 구간 시장 상황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0.39% 상승세에 이어가면서 22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밑꼬리 단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분봉 차트 통해서 흐름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시면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2259포인트가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그 고점 부근에서 등락 움직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가 개인 쪽에서는 매도 전환하면서 39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오히려 동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개장 직후에 매도를 하다가 점차 매도폭을 줄여 나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6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관망세를 쭉 유지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19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달면서 탄력받고 있는데요. 0.82% 상승하면서 7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700포인트 선 회복을 했는데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도 짚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오늘 이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시 둔화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02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한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2억 원으로 소폭으로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구간 12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100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87억 원으로 저가로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네, 오늘 시장 구간에서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콘텐츠주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호실적 소식에 국내에서 이 콘텐츠 관련주를 향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장 마감 이후에 예상을 웃돈 3분기 순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가입자 수 등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에는 시장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분기에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을 기록했다고 봤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100만 명이었는데 이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수리남 등 K 콘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내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우선 콘텐츠리 중앙 살펴보시면 2% 넘는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24,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뉴 2% 오르면서 5,50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3.57%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A스토리, 삼화네트워크스, 키스트까지도 큰 탄력 받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A스토리와 키스트 같은 경우 10%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A스토리가 23,600원, 그리고 키스트가 6,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더 큰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아까보다는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좀 보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인데요. 아이폰 관련주들 대표적인 이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외신 보도 내용 중에 아이폰 14 플러스 감산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부품업체들이 이러한 소식 때문에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8일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한 업체에 아이폰 14 플러스 부품 생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듈을 조립하는 업체에도 생산 축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국내의 이 부품 업체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제조 시에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BH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주가 보시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LG 이노텍 2%대 하락률 나타내면서 284,500원 4,500원 선까지 밀렸고요. BH 같은 경우 3.36% 하락하면서 25,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플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감산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또 여기서 기대해볼 만한 외신 보도 내용도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애플 쪽에서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또 새롭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 체킹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 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인데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 이후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국제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가격이 소폭으로 조정받기는 했는데 이 중국 제조업 경기가 축소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급 불확실성과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가 장기적인 가격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세는 오르고 또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재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연이은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조달청에 따르면 알루미늄 목표 재고는 71분인데 보유 재고는 53일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향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화알루미늄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조일 알루미늄부터 PJ메탈까지도 오늘 대체적으로 2%에서 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오름세 중에서도 개별 호재 소식까지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양극박 핵심 소재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증권사의 분석까지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체크해드렸습니다.